안녕하세요. 디케소리TV의 이진아입니다. 2018년 12월 13일 오늘은 드루킹 재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금요일날 김경수 재판이 있었어요. 그날 김동원, 드루킹 김동원이가 증인으로 나왔는데 원래 이제 증인을 2명을 부르려고 했었어요. 윤평 그 산채에서 같이 근무했던 윤평 변호사하고 김동원을 부르려고 했는데 김동원만 가지고도 혼자 증인으로 나와갖고 11시 15분에 끝났어요. 그 특검이 그 진술 받은 걸 좀 읽어가니까 변호사가 그걸 말렸어요. 벌써 그 조사를 했었고 진술을 다 한 건데 또 묻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성창호가 다 하도록 자세하게 오늘 그걸 다 밝히도록 다 하자고 그러면서 이제 검사들이 자세하게 묻도록 다 이제 내버려 뒀는데 그러고 나니까 오후에 그 변호사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뭐 똑같은 질문을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창호가 그걸 다 내버려 뒀어요. 진짜 그 재판을 들으면서 진짜 판사나 변호사나 검사들이 징하다는 생각을 제가 몇 번 했는데 재판에 그렇게 늦게까지 할 것 같으면 저녁에 한 6시쯤에 7시에 그 아무리 좀 밉더라도 그 증인으로 나온 뭐 피고인이긴 하지만 그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 되는데 식사도 안 하고 계속 재판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김동원이가 화가 나갖고 자기 너무 배가 고프다고 그리고 배도 고프고 자기 뭐 화장실도 가야 된다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뭐 나와 있으면 자기가 오늘 식사를 2번이나 굶게 된다. 밥도 못 먹게 된다고 이렇게 화를 냈었고 중간에 뭐 피곤하다 그러면서 자기 지금 막 졸리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 그 김경수 변호사들한테 엄청 짜증을 냈고 판사한테도 엄청 짜증을 냈어요. 그러니까 9시 몇 분쯤 돼갖고 이제 또 쉬는 시간에 기어 이제 그때는 그 성창호가 그 증인 보고 이제 15분 정도 쉬라고 그러면서 먹을 게 있으면 좀 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유 성창호는 진짜 아니 재판이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좀 먹을 거는 좀 주고 해야 되는데 아유 무슨 생각을 하고 재판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제가 봐도 좀 김동원이는 한 날만은 했었고 엄청 짜증나게 재판을 좀 받았는데 재밌기도 했었어요. 저야 뭐 그런 장면을 즐겼었죠. 네. 그 다음에 화요일날 11일날 화요일날 노회찬이 뇌물 받았다는 재판이 있었는데 요게 이제 결심이 되면서 끝났었죠. 이제 드루킹 재판이 댓글 달았다는 것으로 재판 2개가 병합돼서 하는 게 있고 그다음 김경수하고 김경수하고 관련된 재판이 있고 노회찬 뇌물 관련된 재판이 있고 그다음에 김경수의 보좌관 한주영이가 500만 원 받았다는 게 있는데 김경수의 보좌관 한주영의 뇌물건은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노회찬 그 뇌물건이 화요일날 끝났고 김경수 건은 매주 금요일마다 있고 다음 주에는 목요일 한 번 더 있고 이렇게 재판이 끝나고 댓글 관련으로는 13일날 재판이 한 번 더 있었고 다음 주에 한 번 재판이 있고 그 다음에 26일날 13일날 재판이 마무리되었고 26일날 이제 병합돼서 마지막으로 변론하는 게 이제 남았었네요. 근데 이제 12월 13일날 그 노회찬 뇌물건으로 뭐 신문에 많이 나왔는데 김동원이가 자기가 그 노회찬 죽음을 자기 믿지 않는다고 법정에서도 그 얘기를 이제 했는데 그 노회찬 자살이라고 하면서 그때 저희가 의문시했던 그런 거를 김동원이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 믿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재판에서 이 노회찬이를 소개한 게 도두형 그 변호사예요. 이 사람도 뭐 같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게 고등학교 이제 동창으로 노회찬이를 소개를 했는데 아마 그 산채에서 강의하는 것 건으로 해서 소개를 했었나 봐요. 그랬는데 이 도두형 이 드루킹 김동원이는
자기가 2014년 15년도에 그 강의한 걸로 해서 2천만 원씩 해서 두 번을 중개해서 4천만 원을 줬는데, 특금은 2016년 3월 뭐 17일 뭐 이렇게 줬다고 3월 13일하고 14일 날 2천만 원씩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뇌물을 줬다고 이렇게 주장하니까 이게 날짜도 안 맞고 금액도 안 맞는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주장을 했고, 이제 변호사도 같이 이제 그 드루킹 지난번에 그 노회찬 마누라를 증인을 불러주지 않는다고 이 재판이 불공정하다고 그래서 나갔던 그 사설 변호인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그 변호인도 마찬가지로 이거 노회찬의 죽음을 믿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 날짜와 금액이 안 맞는다고 강하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 드루킹 김동원이는 자기는 그 노회찬의 죽음을 믿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노회찬이가 갑자기 죽는 바람에 자기가 굉장히 많은 원망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문정원 정권이 그 노회찬을 실종시켰다고 생각을 하고, 김경수가 너무나 소중해서 차기 왕세자가 될 것이고, 잠재적으로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노회찬이를 제거를 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김동원 씨가 굉장히 억울해하면서 큰 소리로 자기 뭐 최후 변론을 얘기를 했는데, 허익범 특검이 자기를 해유를 이제 해유를 했다고 하면서 뭐 자기 그 아이스 커피를 사갖고 와서 6잔을 사갖고 와서 마정한테도 주고 자기한테도 주고 또 누구 교정 그 직원들한테도 뭐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노회찬에 대해서 허위 진술을 요구를 해주기를 바랐다고, 그러면서 그 부모님도 모시고 와서 뭐 이렇게 자기를 해유를 하려고 했었다. 특검이 자기는 그 김경수를 구속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네가 이거를 이렇게 하라고 뭐 불어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조금 무리라고 뭐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허익범 특검을 엄청 이렇게 끌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그러면서 자기를 그 허익범 특검이 희생해 달라고 우경민이나 또 누구를 풀려날 것으로 자기는 믿었고,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자기 그 갇혀 있는 우경민하고 또 다른 그 직원이 풀려날 것으로 믿었는데 그들이 안 풀려났고, 그 다음에 노회찬은 돈도 안 받았는데 돈을 받았다고 지금 허익범 특검팀에서 이렇게 몰고 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금 좀 무리하지 않았나. 뭐 이렇게 이제 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김지선 노회찬 마누라 김지선이가 정치를 하겠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에 손을 들어주고 김경수를 살리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제가 다들 적지를 못하겠네. 정의당 실종의 진실을 알고 있을 거다. 또 누구가 뭐 공범이라고 얘기를 하고 돈을 받지 않았다. 수사가 부실하고 진실을 덮으려고 하는 것 같고, 정치적으로 자기도 진실을 알고 싶다. 그러면서 김지선을 노회찬 마누라를 법정에 불러달라 이렇게 아주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도두형 그 피고인도 굉장히 억울해하면서 그 허익범 특검을 보면서 그렇게 정치적으로 성공을 하고 싶냐 하면서 막 굉장히 화를 내면서 자기는 억울하다고, 그리고 돈을 준 거에 대해서 자기는 전혀 모른다. 그리고 자기는 여기에서 그 활동을 별로 안 했고, 뭐 억울하다는 식으로 돈을 주는지 안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자기는 모른다. 그러니까 뭐 노회찬을 소개시켜 주긴 했지만 그
김동원하고 노회찬 하고 만나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그렇게 노회찬에 대해서 자금이 전달되는 것을 자기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노회찬 강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있다고 얘기를 하고 강연료를 지급한 거는 알겠지만 얼마인지는 모른다. 그리고 노회찬과도 돈 얘기는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그날 이제 검사가 구형을 때렸어요. 그러면서 여전히 그 범죄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고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얘기를 하고 개진의 의지가 전혀 없다. 정치자금법, 투명성, 이런 거를 훼손을 했다. 국가 공권력에 도전을 했고 또 뭐라고 또 조직 뭐라고 했는데 이거는 제가 못 적었네요. 그러면서 피고인에 대해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김동원을 1년 6개월, 그 다음에 도두형 변호사를 1년 6개월, 김정우를 6개월, 윤평을 6개월 이렇게 때렸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이 건에 대해서 실체가 있을지 좀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차피 김동원 입장에서는 돈을 안 줬다고 하는 게 낫겠죠. 어차피 노회찬 마누라도 조사를 안 하고 했기 때문에 물론 그날 이제 검사로 박승용 검사는 구태여 김지선을 안 불러도 증거가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제가 듣기에는 이 드루킹 재판은 꽝일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7일날 김경수 재판에 김경수 재판에 김동원이가 증인으로 나온 게 있었어요. 근데 오전에는 이제 특검이 신문을 했었고, 그다음 오후에 그 변호인이 김경수 변호사들 신문을 했는데 6명인가 이렇게 나오는데 딱 한 사람만 계속 신문을 했어요. 근데 오전에 특검이 신문할 때는 김동원이가 고분고분하게 얘기를 하면서 김경수에 대한 존칭이나 말을 할 때도 존칭을 써가면서 얘기하더니 물론 오후에 이제 2시에 우병우 수석 선고가 있어서 거기를 갔다가 1시간 거의 1시간 반 정도, 1시간 40분 정도가 끝나서 들어갔는데 거의 4시쯤 됐네요. 들어갔는데 그 변호사들이 신문을 하고 있는데 변호사들한테 엄청 툴툴대면서 짜증을 내면서 무시해가면서 이렇게 신문에 대한 답을 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듣기에도 너무 좀 지나친 게 있어갖고 옆에 있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처음부터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재판에서 이제 김동원이가 김경수를 처음 만난 게 2016년 6월 13일 날 김동원이가 김경수를 국회를 방문해서 처음 만났다고 하는데 그 전에 송인배가 소개를 시켰어요. 소개를 시켜서 이제 김경수한테 데려다주고 이렇게 처음 만났고 그 다음에 9월 8일 날 김경수가 산채를 방문을 했어요. 예. 그리고 나서 또 9월 28일 날 산채를 방문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댓글 다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썬풀 운동을 했는데 썬풀 운동을 그냥 댓글만 달다 보니까 그게 너무 힘드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해서 하자고 얘기했는데 둘리라는 닉을 가지고 있는 우경민하고 또 한 직원하고 둘이 같이 개발을 한 것 같은데 7일날 금요일날 재판에서는 김경수의 변호인들이 김경수가 산채에 가서 드루킹 킹크랩 프로그램을 받는지 안 받는지 이거를 이제 밝히려고 하는 거였어요. 물론 김경수의 변호인들은 김경수가 킹크랩이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11월
2016년 11월 말쯤 11월 달 초에 이 프로그램이 개발이 돼서 이제 프로토타입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정도 가지고 제품을 가지고 시연을 이제 돌렸었나 봐요. 그러면서 왜 프로토타입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이제 검사가 물었나 이렇게 하니까 목표치가 100인데 한 80 정도만 나온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불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는데 그날 이제 변호사들이 굉장히 좀 피곤하게도 물었어요. 그래서 뭐 사실 그때 9시까지 똑같은 그 질문을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돌릴 때 누가 있었나, 어떤 직원이 있었나, 어디에 있었나, 테이블 위치가 어땠었나, 직원들이 어느 테이블 위치에 있었나, 뭐 똑같은 질문을 계속 물었었어요. 그러니까 김경수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짜증을 이제 냈고, 그러면서 이제 증언 거부도 한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짜증스럽게 얘기를 많이 하면서 김경수의 변호인들을 엿먹여 버렸어요. 좀 제가 봐도 좀 심할 정도로 좀 답을 굉장히 좀 무시하면서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예. 그렇게 이제 했는데 물론 뭐 특검이 지난번에 조사할 때도 나왔을 텐데 저희가 뭐 읽으면서 그때그때 흥분을 하기도 했는데 사실 재판을 들어가서 보면서 제가 이제 흥분하고 굉장히 화가 나는 거는 2016년 6월 30일에 김경수가 송인배가 소개를 해서 뭐 이제 김동원하고 김경수하고 만났지만 벌써 이때부터 자기네가 앞으로 있을 그 선거에 대해서 준비를 한 거예요. 댓글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서 9월 8일 날 만나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려는, 요거는 이제 물론 뭐 김동훈이가 제의를 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제의는 했지만 김경수에 대해서 이거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달라고, 서면을 못하더라도 눈짓으로라도 이걸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킹크랩이라는 말도 제대로 쓰지도 않았는데 이제 검사들 신문에서 왜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박 대통령 시절에 있는데 그런 비밀이 새어나가면 얼마나 큰 위험한 일이 닥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킹크랩이라는 말도 제대로 안 하고 극소수의 사람만 알고 있었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극소수의 사람만 알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김경수가 지금에 와서는 자기는 그걸 본 적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김동원이랑 같이 일했던 직원들,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직원들은 당연히 자기네가 직접 개발을 했고,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서 이제 그 중간에 김경수가 허락하지 않으면 못하러 이런 생고생을 하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는데 이제 뭐 지금에 와서는 어떤 특별한 이제 증거로 뭐 서류로 남겨놓은 게 없으니까 김경수는 끝까지 발뺌을 하고 싶겠죠. 그래야지 자기가 살아남는 거니까. 예. 그래서 그날 변호인이 신문을 하는데 엄청 똑같은 얘기를 해 나가면서 증인을 신문하는데, 물론 뭐 아침에 이제 재판을 하면서 뭐 4시쯤 끝날 것 같다, 뭐 이러다가 중간에 6시쯤 끝날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그날 이제 오기로 했던 윤평 변호사, 이 사람에 대한 증인을 결국은 못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재판을 하면서 중간에 이 드루킹이 너무나 짜증도 나고 뭐 변호사들 신문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싶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들어서 이겠지만 질문에 대한 답을 굉장히 뭐 퉁명스럽게 답을 못하겠다고 거절하겠다고 이제 이렇게도 얘기를 해 나갔는데, 사실 이 드루킹은 김동원이는 댓글 이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문재인을 대통령을 만들어 줬는데 챙긴 게 한 개도 없어요. 근데 대통령을 만들어 주고 나서 챙긴 게 없는데, 근데 이제 김경수가 2018년 6월달 지자체 선거까지 도와달라, 이제 그렇게 해서 또 뭐 그것도 이제 안희정도 관련되고 이렇게 해서 안희정을 당대표로 만들고 하는 거 해서 나중에 이제 김경수랑 경합을 시키고 이런 것도
이제 뭐 다음 정권에서 뭐 이렇게 경쟁을 시키는 것도 괜찮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또 이제 그 지선까지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자기가 그 문재인을 대통령을 만들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보상이라는 게 처음에 그 어떤 사람 오사카 영사 이게 아니고 김동원이가 문재인한테 올린 보고서가 있어요. 그래서 경제 민주화라고 해서 자기가 앞으로 세상을 이렇게 문재인이가 세상을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것도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거기 뭐 그 국민연금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 문재인이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이제 바꿔야 된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국민연금이란 얘기도 나는데 요거는 어떻게 국민연금을 이용해서 하는지는 제가 이제 못 들었었어요. 그랬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개성공단을 2천만 평으로 늘리라는 게 이 김동원의 아이디어였어요. 이거 문재인이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랬는데 실제로 이제 경제 민주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야 된다라고 올린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김동원이가 문재인이가 이걸 채택했는지 받는지 안 받는지 이게 굉장히 궁금해 한 게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올린 보고서 중에서 삼성이나 내부는 건들지 말라 뭐 이렇게 한 게 있다고 그러면서 그 김동원이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난 게 있었었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못 챙겼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그 대신에 그러면은 그 중앙선대위에 사람을 내달라. 그러면 거기에 들어간 사람은 나중에 어떤 자리로 갈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을 내달라고 해갖고 두 사람의 그 이력서를 줬는데 그게 2017년 2월 달이에요. 2월 17일 날 그 한주영 만나고 했을 때 이력서를 줬다고 하는데, 2017년 2월 달이면 그때 대통령이 헌재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저희는 그 헌재 재판에서 각하가 될 거다, 기각이 될 거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문재인과 김경수는 다 짜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런 사실이 지난번에 특검에서 이렇게 조사가 나오면서 어떻게 이런 게 그렇게 이렇게 다루어지지도 크게 다루지도 않았는지 너무나 한심하고, 그리고 김성태는 아니 단식 쇼를 하면서 왜 이런 걸 안 와보나요? 아니 자기네가 대통령을 내쫓은 것도 지금 그런데 여러 군데서 이 좌파들이 대통령을 내쫓기 위해서 이렇게 암암리에 여러 군데서 계획을 짜고 있었는데 이런 걸 와서 봐야지 자기네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이제 김동원이는 자기가 대통령 이거 킹크랩을 개발해서 문재인을 대통령을 만들어 준 거에 화가 났다기보다 자기가 문재인한테 올렸던 그런 정책들이 이게 이게 채택이 안 됐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사람도 이제 보내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됐고,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사람을 선대위에 넣었다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요직을 차지하길 바랬는데 그 요직은 이제 그 김동연이 원했던 거는 일본 대사였었어요. 그랬는데 뭐 문재인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대사로 보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 중간에 한주영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오사카 영사는 그 네 군데, 뉴욕이나 상하이나 오사카 또 이렇게 네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 뭐 이제 도두형이 이력서를 줬으니까 그러면서 오사카 총영사는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제 한주인가 중간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자기네들한테도 김동원한테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김경수한테도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한주영이는 이런 말을 해가면서 중간에 이제 500만 원 받은 게 뇌물 받은 거라고 이렇게 이제 재판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김동원이는 일본 대사가 안 되면 최소한 그 오사카 총영사라도 이제 돼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되고 나니까 지금 이제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그 오사카 총영사가 되기를 바랐던 것은 자기네가 그 경제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개성공단 같은 데다가 투자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투자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네가 그 일본에 가서 일본 자금을 끌어들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도두형이도 일본에서 그 돈을 얼마든지 끌어들일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적대적인 M&A를 하려면은
삼성이나 그 네이버까지는 안 되더라도 대림산업 정도 같은 경우는 그 M&A로 적대적인 M&A로 인수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 돈이 필요한 것은 일본에서 자금을 끌어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력이 그럴듯하면 일본에서 돈을 얼마든지 끌어올 수 있다. 아주 그 도두영 씨는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그럴듯한 자격을 쌓을 수 있는,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김경수는 굉장히 화가 나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뭐 자기가 원했던 그런 이제 그 경제 민주화를 위한 그런 것도 안 됐고, 문재인이가 자기가 올렸던 보고서대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일본에 사람을 보낸 것도 아니고, 게다가 지금은 감옥소에 가 있으니까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김경수에 대해서 엄청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 김동원이는 뭐가 자신 있는지, 뭐 그 김경수 그 변호인 측이나 또 검찰이나 판사들한테도 뭐 막무가내요. 엄청 이 사람은 자신 있어요. 굉장히 자신 있고, 중간에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나가면 그 언론들한테 할 말도 많다 이런 얘기를 좀 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사람이 지금 재판에서 특검한테도 엄청 화가 나 있어요. 그 노회찬에 대한 것도 조사도 제대로 안 됐다고 이렇게 얘기할 뿐더러, 노회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게 지금 하나도 제대로 안 다뤄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특검한테도 굉장히 불만이고, 나가서 할 얘기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뭐 그 누구한테 대한 할 얘기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뭐 저희가 그 김동원이를 그 뭐 응원해야 될 하등 이유가 없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그 친노였었고, 그 노무현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정신을 추앙하던 사람이로, 그런 상태로 뭐 경제 민주화를 만들고 싶었던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 걸 가지고 자기 이상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이상적인 그런 어떤 경제 공동 집단 이거를 만들려고 한 거죠. 그래서 그리고 노회찬이를 이제 물론 노회찬이가 이제 강의 때문에 만나기도 하고 자기네한테 강의를 했지만, 그 문재인한테서 자기가 그 정책적으로 얻지 못하는 게 있으면 노회찬이를 앞세워서 노회찬이를 뭐 장관이나 뭘로 만들어서 노회찬이로 하여금 어떤 자기의 정책을 실현시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이제 노회찬도 없어지고, 그런데 그 죽음이 자기 때문에 이제 뭐 자기 때문에 그랬다 하면서 원망을 들으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그 김동원이는 얻을 수 있는 게, 자기가 이렇게 뼈 빠지게 그 프로그램 개발했어도 얻는 것도 없고, 거기에 대한 돈도 많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대한 돈은 금액이 얼마냐고 물었는데 그 금액은 얘기를 안 했어요. 이제 그렇게 돼서 뭐 자기가 건 적이 하나도 없고, 또 모임이 모르겠어요. 자기가 지금 감옥소에 와 있는데 뭐 그 모임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재판장에는 전부 다 그 사람 지지자들로 꽉 차 있어요. 물론 뭐 법적이 다 차는 건 아닌데 전부 다 그 사람 지지자들이라, 뭐 재판이 끝나고 나면 뭐 엄청 그 사람하고 눈인사니 뭐 손인사니 엄청 해대더라고요. 그랬는데 물론 뭐 노회찬 뇌물 준 거 가지고 제가 봤을 때 별로 실체가 없다고 느껴지는데, 뭐 1년 6개월 받았지만 그게 뭐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김경수 보좌관한테 500만 원 줬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자기는 대가 없이 줬다고 하는데, 검찰가 뭐 10개월 때렸지만 그것도 얼마나 받을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뭐 사실 저희가 대통령 탄핵이 돼서 이렇게 댓글을 달아서 대통령을 내쫓고, 그 위에 대선 뭐 경선 경선 대선 이렇게 하게 되도록 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흥분했지만, 실제적으로 그 김동원이가 얼만큼 관련된지는 모르겠고, 결과적으로는 뭐 꽝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성창호도 또 뭐 그렇고, 그래서 뭐 성창호가 구태여 뭐 여기서 물론 뭐 문재인하고 지금 여기에서 김동원이는 지금 문재인도 미워하고 엄청 원망스럽고 김경수도 원망스러운 건데, 뭐 그렇다고 성창호가 이 사람을 뭐 그렇게 악하게 때릴 이유도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2월 26일 날 이제 다른 재판하고 모아서 한번 변론이 있고 아마 1월 달 그 초에 이제 선고를 내리겠죠. 하여튼 그렇긴 하더라도 이 날짜 관계가 저로서는 굉장히 좀 한심스럽고 정말 김성태가 저렇게 쇼를 했으면 와서 이 사실을 밝혀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이 없고 이 드루킹 사건이 사실이 확실하게 밝혀져 갖고 김경수가 무슨 짓을 했는지 밝혀야 되는데 예, 그게 안 밝혀지고 있으니까 뭐 안타까울 뿐이죠.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재판들도 들어가 봐서 제가 좀 더 이제 사실을 알아야죠. 네. 예, 오늘 드루킹에 대한 재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